자, 개념통달 미적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 1번부터 미적분을 들어가는데, 쌤이 잔소리 안 해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 한 번만 적어보고 갈까? 쌤 강의를 듣잖아, 그죠? 우리 5단계 공부 방법 잘 알고 있지? 강의를 들어. 강의 들을 때 원칙이 뭐였다? 강의 들을 때 원칙 첫 번째. 그렇죠. 자, 박스에 있는 내용은 필기한다, 안 한다? 필기를 정확하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쌤이 문제 풀어줄 때 필기한다, 안 한다? 네, 필기 안 한다. 우리 오비스통에서 같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을 내용인데, 이제 미적분부터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쌤이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에 있는 내용 필기하시고, 문제풀이 할 때는 필기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중요한 표시나 쌤이 유형을 암기하라고 할 때 그 암기 표시는 해도 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풀이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렇지. 개념 카드 만들어야 되겠지? 개념 카드. 우리가 박스에다가 필기했던 내용을,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 개념 카드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쌤이 풀어준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그죠?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만들어 오는 게 우리 또 1차 복습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배웠던 개념 내용을 카드에다, 수첩에다가 정확하게 요약 정리해 보시고, 쌤이 풀어줬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개념 통달 교재에는 뭐가 없어? 답지가 없지? 답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설지를 만들어 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도록, 그죠? 그래서 문제 푸는데 잘 이해가 안 가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뭘 해야 돼? 유형 통달 풀어줘야지. 자, 쌤이 우리 개념 통달 교재에 맞게 똑같은 쌍둥이 문제로 유형 통달 만들어 놨으니까 유형 통달 풀이하시고, 풀이한 뒤에는 요거는 답지가 주어지니까 자, 채점도 하시고, 틀린 문제 오답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안 되는 문제에는 표시를 해서 이제 질문하러 오면 되는 거죠, 우리 센터에. 그죠? 그 다음에 유형 통달 다음에 이제 뭐 해준다? 그렇죠? 우리 오면 뭐 한다? 이제 와서 주간 테스트를 봐준다, 이거죠. 주간 테스트를 봐서 주간 테스트를 잘 통과를 하면, 근데 사실 얘들아 여기서 쌤이 늘 좀 아쉬운데, 개념 통달에 대한 강의를 퍼펙트하게 잘 들어서 내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문제풀이를 한번 설명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유형 통달 문제가 안 풀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형 통달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건 이 위에 공부를 똑바로 안 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이 개념 통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이가 없잖아. 문제 풀이는 우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책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문제를 쌤이 탁 찍어서 요거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단계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설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유형 통달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유형 통달은 어차피 개념 통달에 있었던 문제의 쌍둥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퍼펙트하게 얘네들을 해결했으면 못 푸는 문제가 존재할 리 없고,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한두 문제 정도에 불과할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러면 개념 통달과 유형 통달에 준해서 쌤이 주간 테스트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 못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테스트에 잘 통과를 못한 학생들은 앞에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공부를 똑바로 안 하고 자꾸 시험을 보는 거야. 운동선수로 말하면 운동 준비는 잘 안 하고 시합을 나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런 공부는 하면 할수록 악순환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를 퍼펙트하게 꼼꼼하게 잘 체크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주간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기본서 공부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다시 공부해서 재시험 보셔야죠. 그렇죠? 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렇죠? 네, CPR. 우리는 CPR이지만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 뭐 센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RPM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개념 유형도 좋고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 이거지. 그지? 자,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집에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난이도,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문제가 어느 문제집에나 조금씩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고난도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다고 했어. 얘를 공부하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 고난도 문제 공부하는 데 가서 쌤이 설명해 줄 거니까, 요거를 개념 공부를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풀고 오답 노트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알겠죠? 요건 쌤이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게 되고, 반드시 뭐는 한다? 문제 풀이를 하면 반드시 뭐 한다? 그렇죠. 반드시 오답 노트는 하셔야 된다. 오답 노트도 안 하면서 쌤한테 질문을 하는 성의 없는 자세는 여러분들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어? 자, 이렇게 네 번째 공부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 봐줘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회 모의고사 누적적 범위로 계속 1단원부터 우리 복습하면서 이제 모의고사 보는 연습까지 이렇게 해서 쌤이랑 같이 강의를 들을 때 첫 번째 공부가 이루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복습, 1차 복습, 2차 복습, 3차 복습. 그지? 개념카드, 해설지, 유형통달까지 해서 2단계 공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기본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하면 재시험을 보거나, 요게 3단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문제풀이의 양을 늘려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반복 훈련도 좀 하시고, 요게 이제 되는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도 접근을 해본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매주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면서 우리가 누적적 범위에 대한 복습으로 공부를 완성한다. 이게 이제 5단계죠. 그래서 우리 오비스통 친구들은 이미 지금도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을 건데, 공부를 해오고 있다 뿐이지 완성도가 있게 하는 학생이 있고 완성도는 떨어진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적분 다시 또 들어가는 거고, 미적분 강의를 듣는 학생이라는 건 지금 쌤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가형 수능을 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내신 준비도 이과 계열로 어쨌든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은 녀석들이란 얘기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라도 앞엔 좀 타이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미적분 개념 1번부터는 정확하게 이걸 좀 지켜서 한 단원 딱 공부할 때마다 끝을 좀 내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개념 1번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이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란 녀석부터 들어가는데,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을 이미 공부한 바 있단 말이지. 어디서? 네, 수투에서, 그죠?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운 바 있고,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리미트, 여기에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든지 뭐 x가 어떤 a라는 값으로 갈 때라든지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을 해봤었다고. 근데 이 리미트가 극한을 표현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이게 여기 수열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생소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미 배웠던 걸 한 번 더 배우는 거야. 그거를 앞에서는 함수에 적용을 했다면 이번엔 어디에다가? 수열에다 적용을 하는 건데, 수열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다? 수원에서 이미 배우고 넘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을 또 모르면 수열의 극한 당연히 잘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야. 선생님, 우리 지금 수열의 극한을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이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공부하고 오는 게 맞아.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열의 극한을 자꾸 진행하다 보면 계속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한의 개념만큼은,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만큼은 공부를 하고 넘어와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우리 학생들은 개념카드 있을 거니까 개념카드를 한번 복습하고 와도 충분하다 이거죠.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 자, 그럼 수열을 봅시다. 자, 수열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수의 나열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가서, 그죠? 그 다음에 n-1번째 항, 여기 n번째 항까지 해서 우리가 요거를 수열이라고 배웠고, 요 n번째 항을 뭐라고 불렀다? 저 일반항이라고 불렀었죠. 이 녀석을 일반항이라고 불렀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n번째 항 이후의 모습이야. n번째 항 이후의 모습이라서 여기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해서 얘가 한없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간다면? 한없이 커진다면 뭐가? 요 n 값이 한없이 커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석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해석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자, 리미트 n이 어디까지 갈 때? 무한대까지 갈 때. 우리 무한대의 개념 배웠죠, 그죠?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지. n이 한없이 커질 때 요 an 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을 띄었던 요 an은, 그러니까 사실은 무한번째 항이라고 해도 사실 무한번째 항은 없는 건데
이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이 n번째가 한없이 커지면 어떤 모양을 띌 거냐. 이게 바로 뭐다? 수열의 극한이다 라는 얘기예요. 요게 수열의 극한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 그럼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죠? 함수의 극한을 이렇게 쭉 리미트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보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그 fx가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그럼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쌤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 an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일반항이 n분의 1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런 수열을 나열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치, n에다 1부터 넣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n에다 1부터 쌤이 넣어볼게.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 3 집어넣으면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5 집어넣으면 5분의 1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러면 지금 분모는 계속 이렇게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죠? 분모가 점점 커지고 있지. 그럼 전체적인 값은 어떻게 되겠어? 어디로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일반항은 어디로? 0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할 게 아니라 이걸 그래프로 봐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요. 사실 이거를 n분의 1을 우리 유리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고요. 괜찮지. 유리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요거를 x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x분의 1의 그래프가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죠?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런 상태에서 자, x 값이 여기 정의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로 달라붙어? 그렇지? 점근선이 x니까 x축을 향해서 얘가 이렇게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 말이 이 녀석의 함수값이 어디로? 그치? 0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는 말이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었고, 얘는 수열의 극한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요 녀석들만 보겠다는 거야. 그럼 상관없죠. 어차피 그렇게 돼도 얘가 무한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어디로 갈 테니까? 0으로 갈 테니까. 이해가죠? 요런 얘기인 거야, 요런 얘기. 요런 얘기를 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배웠다면 사실 별거 아닌 내용이죠. 자,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기다 써볼게, 이번에는.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요 자리에 일반항이 올 거니까 요 일반항 자리에다 이제 이번엔 또 다른 거 한번 써보자. 요런 거 한번 써볼까? 1-n분의 1. 자, 요런 게 일반항이라고 한번 해보자. 요게 일반항. 우리 an 써놓고 해볼게. 자, 여기다가 an이 1-n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서 원래 나열을 하게 되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1이 되니까 1-1이 되니까 얼마? 0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렇죠? 처음엔 0이고 두 번째 n에다 2 집어넣으면 1 얼마? 2분의 1 되는 거고, 3 집어넣으면 1 그렇지, 3분의 1 되는 거고, 4 집어넣으면 1 4분의 1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얘는 사실 뭐였던 거야? 얘는 이 0이라는 녀석은 1-1분의 1이어서 이렇게 됐었던 거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1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고? 계속 그냥 고정되어 있고, 뒤에 있는 1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얘네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얘네들이 점점 작아져서, 우리 아까 여기서 봤듯이 이 녀석들은 무한번째까지 가면 결국 뭐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은 어디로 갈 것이다? 1로 가겠죠. 왜냐면 앞에 있는 1은 남아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런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n분의 1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간다? 얘는 1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그럼 얘들아, 이런 건 어때?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n이 여기 무한대로 써놨으니까 일반항짜리만 써보자. 자, an이 이번엔 n제곱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보자. 일반항이 이렇게 생겨, 상관없죠. 일반항이 이렇게 생겨도. 자, 그럼 요거 한번 우리 나열해볼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어때? 1이죠. 그 다음은 2의 제곱 4죠. 그 다음에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얘는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값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죠? 엄청 커지겠지. 그래서 이런 건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 그렇죠. 무한대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이해가고 있죠? 몇 개만 더 예를 들어볼게. 자, 이번에는 an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는 나열해보면 1을 집어넣으면 어때? 1을 집어넣으면 저 마이너스 1이죠.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1이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녀석 우리 뭐라고 불렀지? 우리 함수 그냥 다 배우고 왔는데 이거 뭐라고 불렀어? 저 진동이라고 불렀죠. 진동.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그죠? 그래서 진동한다는 거죠. 진동도 어쨌든 수렴은 아니죠. 수렴은 어떤 애들 수렴이야? 이렇게 수렴 값을 0이다, 1이다 이렇게 갖는 애들을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니까 얘도 사실 수렴은 아닌 거죠. 어쨌든 진동입니다. 진동.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개만 더 여기다 쓸까? 자, an이 이번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마이너스 1 n제곱 곱하기 n 이렇게 해보자.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이 일반항이야. 자, 이렇게 생기면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집어넣어 보면 되지. 1부터. 처음에 1을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잖아. 거기에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n에서 3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고 여기 3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 4 집어넣으면 그렇죠. 4.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엔 6. 아, 요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렇게 되는. 알겠다. 그럼 지금 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얘 뭐예요?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이게 무슨 수열이야? 모르겠네?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찍어보자고. 우리 함수의 극한도 배웠는데 뭘 두려워해, 그죠? 그래서 여기 1일 때부터 써보면 1일 때는 마이너스 1, 요 정도. 자, 2일 때는 보니까 2 여기. 3일 때는 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 4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커졌다가 푹 작아졌다가 확 커졌다가 다시 팍 내려갔다가 다시 팍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진동은 진동이야. 그죠? 진동은 진동인데 사실 요거는 교과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런 것도 진동이지만 어떤 진동이라고 부르냐면 발산적 진동이라고 불러. 무슨 진동이라고요? 발산적 진동. 그러니까 막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확 커졌다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도 진동은 진동인데 무슨 진동이다? 네, 발산적 진동이다. 진동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쌤이 여기다 한 개만 더 써줄게. 자, AN. 자, 몇 개 쓰면서 그냥 보는 거야. 이런 걸 뭐 달달달달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숫자도 한번 대입해보고 우리 수열의 기본 원칙이 뭐였어?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되는지 확인해보고 확인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고. 그러니까 요게 기본기야. 요런 연습을 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보자. AN이 이번에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일반항이 있다고 해보자.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또 써보면 되겠지. 한번 나열해보자고. n자리에다 1 넣어볼게요. n자리에다 1 넣으면 얘 마이너스 살아있고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의미가 없고 여기다 2 들어갔으니까 3분의 1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얘가 또 살아있고 여기 3이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 다음에는 그렇지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얘도 그럼 어떤 애인지 우리 그래프에다 한번 표시해볼까? 얘 그래프에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처음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쯤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2일 때 3분의 1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그 다음에 4일 때 여기, 5일 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나 봐. 그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계속 가면 어디로 오겠어? 여기 X축을 중심으로 점점점 모여들고 있는 모양이지. 왜? 밑에가 커지고 있으니까. 부호만 마이너스 플러스 될 뿐이지 이 숫자의 절대값은 0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 무한대로 오다 보면 어디로 가겠어? 0을 향해서 가겠지.
이렇게,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네. 오, 그러네. 자, 리미트 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 녀석은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물론 볼 수는 없지,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 이거 무한번째 항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0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수열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뭐가 존재하기 마련이야? 일반항이 존재하기 마련이야. 그죠? 우리가 수열을 처음 배울 때 이 일반항을 어떻게 찾았었어? n에다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으면서 규칙을 찾았었지. 그죠? 규칙을 찾았었지. 네, 그래서 그 규칙성을 발견해 놓고 그 녀석이 한없이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해석해 보는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개념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존재할 것이고, 수렴, 어떠한 한 값으로 모이게 되는 수렴이 가능하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발산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발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은 쪽으로 발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그렇지. 진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근데 진동하는 경우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든 어쨌든 수렴하지 않는 건 다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수렴할 때 수렴하는 그 값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수렴 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냥 극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 요건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도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되겠어요? 이 정도 내용으로 우리가 수열의 극한 공부를 시작하면 돼.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1번 뭐래? 0, 2, 0, 2, 0, 2. 누가 봐도 이건 뭐다? 진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2번은 조금 복잡하게 생긴 것 같아.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이 3분의 2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자, 그 다음이 5분의 4고,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뭔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이 되고는 있는데, 값이 얘는 1, 2, 3, 4고 얘는 2, 3, 4,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보자. 3번이랑 지금 모습이 좀 비슷하거든? 3번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1이야. 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야. 자, 얘는 또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뭔가 얘네들이 비교를 좀 해줄 것 같아. 일단 4번 먼저 갔다 올게요. 자, 4번은 보니까, 루트 2분의 1이야. 첫 번째 항이 루트 2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은 보니까 루트 4분의 2야. 루트 4분의 2야. 그 다음은 루트 6분의 3이야. 그 다음엔 루트 8분의 4야. 자, 이렇게 되고 있어. 얘가 무한번째까지 간다면 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얘는 근데 루트가 있어서 조금, 얘도 루트가 있어서 좀 계산하기가 좀 그렇지.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유리화 해가지고. 바꿔보면 얘는 뭐가 되죠? 2분의, 그렇지, 루트 2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루트 4는 사실 뭐야? 4는 2잖아. 그러니까 2분의 2니까 얘는 1인 거고. 그 다음에 루트 6을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6분의 뭐가 되는 거지? 3루트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6분의 3루트 6이면 이거 이렇게 탁 없어질 수 있겠네? 없어지면은 2분의 루트 6이 되겠다. 2분의 루트 6. 오케이.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 얘도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지? 이 루트 8이라는 건 결국 뭐야? 얘는 2루트 2잖아. 2루트 2니까 2는 이렇게 약분되고, 맞지? 그다음에 요것만 유리화해주면 되는데, 이게 얼마? 이거 유리하면 어떻게 돼? 루트 2가 되는 거야, 루트 2. 그렇죠? 요거 이렇게 탁 약분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모양이야.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다시 루트 2. 이게 뭐죠, 이게? 이거? 지금 문제에서 뭐 찾는 거야? 수렴하는 거 찾는 건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얘 지금 해봐. 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2분의 루트 2면 어디쯤에 있겠어? 루트 2가 2보다 좀 작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에 어딘가 있다가.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2잖아. 그럼 얘보다 좀 더 커졌다가. 그죠? 얘는 어때, 얘는? 2분의 루트 6이면. 얘는 1보다 어때? 얘는 1보다 좀 더 크죠? 이렇게 됐다가. 얘는 루트 2, 갑자기 루트 2? 루트 2는 어떻게 되냐, 루트 2. 1.4니까 얘랑 비교하면 어때? 얘랑 비교하면. 얘는 약간 2분의 뭐였어?
루트 8이잖아, 그죠? 그럼 얘도 좀 더 커졌다. 점점점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네. 점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얘는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숫자로 한번 써보고, 숫자로 써서 한눈에 딱 보여서, 쌤처럼 아까 쌤 여기 딱 보고 나서, 얘네들이 커지는 것보다 얘네들이 커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처음엔 잘 안 될 거란 말이야. 처음엔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써서 잘 안 되면 눈금을 이렇게 찍어서 보면서 추이를 보면 된다 이거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도 수렴하는 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 5번? 5번은 보니까 어때? 아, 요건 또 볼 필요가 없다.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얘는 한없이 가면 계속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 필요 없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2번하고 3번만 좀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2번하고 3번을, 자, 다음 우리 그래프 요거 눈금 찍어서 한번 봐보자. 자, 눈금을 찍어서 한번 봐볼게, 쌤이. 2번부터 찍어볼게, 2번. 2번 처음에 찍어보면, 2번. 여기가 1일 때, 첫 번째 항일 때부터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쯤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뭐라 하냐면 3분의 2거든. 3분의 2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 위에 이렇게 대칭시키면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마이너스 4분의 3은 어때? 자, 마이너스 4분의 3은 밑에 있겠지만 절대값의 입장에서는 3분의 2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다 우리 여기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4분의 3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4분의 3이라고 보면은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긴 있는데 얘가 여기서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겠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야? 5분의 4지. 5분의 4는 아주 작은 차이긴 하지만 4분의 3의 절대값보다는 어때 또? 5분의 4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얘는 그럼 좀 더 아래로, 얘는 조금 더 위로,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동은 진동인데 얘는 점점 어떻게 되면서 점점 커지면서 진동이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발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란 얘기죠. 이해가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이런 방법도 있어, 얘들아. 쌤,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눈금으로 안 하고 홀수만 따로 하고 좀 짝수만 따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홀수 번째는 부호가 똑같으니까 쌤 홀수 번째만 먼저 볼게요. 그럼 홀수 번째 보면 어떻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쪽이니까 원래 값은 더 작아진 거지만 절대값은 더 커진 거죠. 어쨌든 밑으로 점점 더 이렇게 내려가는 눈금이라는 거지. 짝수는 어때? 짝수 번째는 이렇게 양수 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인 거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다. 어쨌든 수렴은 아닌 거네. 그죠? 자, 그러면 얘도 아닌 거고, 그럼 정답은 3번인 것 같은데, 그럼 3번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자고. 그래프로도 한번 살펴보고, 좀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홀수 짝수를 나눠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 2였단 말이지. 처음에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요 정도니까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일 때는 어때? 두 번째 항일 때 1이니까, 1이야? 그럼 요 정도 있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면은 여기 1보다 더 작아진 거잖아. 1보다 더 작아진 1을 세 칸으로 나눠서 두 칸만큼이니까 한 요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는 2분의 1, 요 녀석의 절반, 여기쯤 있다고 보면 되고. 자, 지금 뭔지 알겠어? 지금 추이를 보니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요렇게 올라갔다가, 근데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 점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이 길이들이 짧아지고 있지. 그럼 얘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짧게 이렇게 가겠다 이거야. 그럼 얘는 결국 어디로? 0으로 수렴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지. 쌤, 저는 그냥 이렇게 눈금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또 해보자 이거지. 이것도 해보자 이거지. 홀수 번째 항만 이렇게 나와봐. 홀수 번째 항만 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 다음에 써볼게요. 그 다음에 뭐였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얼마였어?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5분의 1. 그럼 더 작아지는 거지, 지금. 이해가요? 분자는 뭘로 일정한데? 2로 일정한데, 요거 지금 1이 있었던 거니까, 분모는 어떻게 되고 있어? 1, 3, 5. 이렇게 해서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 값은 어디로?
0으로 갈 것이다. 자, 짝수도 볼까? 짝수? 요 짝수들을 보면 처음에 1, 그 다음에는 2분의 1, 그 다음은 얼마야? 3분의 1. 계속 작아지고 있네. 아까 우리 저기서 정리했던 요 모양이네, 요 모양.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요거, 그죠? 근데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0을 향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항들도 0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점 오고 있고, 짝수 번째항들도 0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 결국 이 녀석은 한없이 가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다? 0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됐어?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해주면 된다. 이해가요? 자, 한 번 더 연습해보자. 한 번 더. 2번 문제도 한번 연습해볼게. 자, 2번 문제 보니까 이번에는 일반 항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숫자를 좀 나열해줬다면, 자, 2번 문제는 이제 항으로 돼 있는데 한번 해보지 뭐. 자, 기억이 뭐라고 돼 있냐? 루트 2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고,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수열 중에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게 계속 커지냐? 그래서 몇 개만 써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어때? 루트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인가요?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루트 5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루트 7 마이너스 1. 에이, 그냥 봐도 어때? 그냥 봐도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있는 값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죠. 그럼 당연히 전체적인 값은 점점점 커지겠지. 이거네, 이거 골라줘야 되겠네. 그죠? 자, 아니면, 우리 아까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 y는 요걸 n축이라고 보고 루트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도 되잖아. 왜냐면 우리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다 할 줄 아니까. 자,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루트 2로 묶어주겠지? 그러면 n 플러스 얼마? 그렇지? 2분의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의 시작점이 어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여기쯤 시작하네, 여기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0을 집어넣을까, 우리? 여기 0 집어넣으면 루트 1은 1이잖아. 그럼 1 빼기는 0 되니까 여기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무리함수의 그래프였던 거죠. 근데 이 무리함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한 거고, 우리는 수열을 보고 싶은 거니까, 여기 n 값이 1일 때 요거, 그 다음에 2일 때 요거, 3일 때 요거,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값들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자, 니은 볼 거 없습니다. 왜 볼 거 없죠? 지금 모양 자체가 분자는 1로 가만히 있는데 분모를 계속 키우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 그렇지, 0으로 가겠지. 볼 거 없고요. 디귿 보자, 디귿. 디귿은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이 결국 어디로 갈 거야? 결국 0으로 가겠죠. 왜? 또 분자가 1인데 밑에는 제곱수로 계속 커질 테니까. 그럼 누구만 남아? 그렇지,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래서 디귿은 마이너스 1이라고 딱 봐도 보이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을 보니까 2분의 n 마이너스 100. 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리을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분의 n 마이너스 100이라고 써 있어. 근데 사실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도 n에다 1부터 집어넣어 봐봐. 요거. n에다 1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마이너스 100이죠. 그 다음에 또 2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00이지. 그지?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100이지.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뒤에 있는 100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얘가 신경이 쓰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게 무한번째까지 간다면 여기 있는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해서 얼마씩 커지고 있죠? 얘가 2분의 1씩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 값이 한없이 가면 얘는 엄청 커질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100 같은 건 다 발목을 잡아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네요. 자, 역시 선생님 이것만 봐서 예측이 안 되는데요. 그래프 그려보면 된다고. 자, 그래프 그려보시면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y는 2분의 1n-100이라고 하는 직선이죠, 직선. y절편은 물론 저 밑에 있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100이라고 있겠지만 얘는 어쨌든 기울기가 뭐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양수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란 얘기야. 그럼 얘는 언젠가는 쭉 커져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에서 물론 그걸 디테일하게 물어보시진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다음 수열이 뭐 수렴한다 혹은 발산한다를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오. 이런 문제도 있어. 근데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보면 된다 이거죠. 이과답게. 오케이? 자, 그 다음 미음 볼까요? 미음도 한번 볼까? 이 그래프는 지울게. 자, 미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미음 보니까 n분의 1-n제곱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얘는 뭔가? 얘도 한번 써볼까? 얘도 한번 써보면 일단 인수분해가 좀 되는 모양이잖아.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니까 자, n분의 뭐라고 쓸까요? 1-n 하고 여기 1 플러스 n 이렇게 써놓고 우리 숫자를 대입해보자. 대입해봐도 되겠죠. 자, 그럼 이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0이고, 그죠? 2 집어넣으면 어때? 2 집어넣으면 2분의 2 집어넣어봐.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기 쓸까?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이고 이렇게 해서 얼마?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줘도 좋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또 뭐 넣어볼까? 이제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니까 3 넣어봐. 3 넣어보면 3분의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는 살아있을 거고 3분의 8 이렇게 되겠다. 이 모양을 보니까 얘는 모양을 보니까 마이너스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살아있을 것 같고 이쪽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죠? 살아있을 것 같고 그 값 자체는 2분의 3에서 3분의 8 그 다음은 얼마겠어? 그 다음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여기 3 있고 5가 15 점점 더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값은 점점점 커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갈 거야? 그치? 음의 무한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찾아보면 된다 이거죠. 쌤,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좀 해보면 안 됩니까? 이것도요? 되죠.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사실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 요거 우리 부분분수 이렇게 하잖아? 부분분수 하면은 n분의 1. 앞에 n분의 1이고, 뒤에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얼마? 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y는 n분의 1 마이너스 n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이제 뒤에 단원에서 배울 거야. 이게 미적분 이과 학생들만 배우는 내용인데, 초월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그래프 그릴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얘를 n분의 1의 그래프. 자, 우리 공부 좀 깊게 하는 친구들 잘 들어봐. n분의 1의 그래프하고 여기 더하기. 자, 여기는 마이너스 n의 그래프를 그려. 마이너스 n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네들을 반으로 나눈 뒤에 곱하기 2를 하면 요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중점의 그래프입니다. 중점의 그래프.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다 간단하게 그려볼게. 얘들아, 지금 쌤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굳이 요 내용 몰라도 됩니다.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뒤에 가서 또 배우는데 혹시 궁금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프 지금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었고 그래프 그릴 수 있었으니까 얘도 그래프 그려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좀 개형만 좀 그려볼게.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차의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어. 그리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n을 뒤로 붙이고 얘를 더하기로 만든 거야. 그래? 오케이? 그래서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걸 우리가 중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 중점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다 2배를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자, 그럼 n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n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우리 유리함수의 그래프.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겠어?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 여기 1일 때라고 놓고, 자, 1일 때 얘하고 얘의 중점 한 요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2일 때 얘네들의 중점 한 요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3일 때 얘네들의 중점 이렇게 잡아주고, 자, 여기 또 좀 더 가서 4일 때 얘네들의 중점도 한 요 정도 잡아주고. 그럼 이 그래프를 점점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지. 이게 지금 중점의 그래프인 거야. 이 값들을 각각 어떻게 했다고? 2배를 하면 얘가 기울어진 정도가 더 어떻게 되겠어? 더 가파라지겠지, 이렇게. 이해가요? 2배, 여기 2배를 해버리면 이 값은 좀 더 올라갈 거고, 이 값은 더 내려올 거고, 얘 더 내려올 거고, 얘 더 내려올 테니까 얘가 기울기 이렇게 가파라진 곡선이 될 거라고. 그런 녀석을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중점의 그래프로 자,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작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함수의 연속 파트를 배울 때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고 아닌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함수의 연속 파트를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와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요건 뒤에 가서 요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미분에서 배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배운 다음에 그려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포인트라서 막 이것저것 소개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막 숙제하는 방법, 뭐 5단계 공부 방법도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쌤이 따로 편집을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요거 자체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배웠다시피 리미트를 붙이는 건데 어디에다가? 이 수열의 일반항에다가 n번째 항까지 공부했던 이 수열을 n번째 항 이후 그리고 한없이 갈 때의 모습을 뭐하는 해석하는 그런 파트의 공부가 수열의 극한이고 역시 수열의 극한도 함수의 극한과 같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발산하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 쪽이 있고 진동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발산적 진동이냐 수렴적 진동이냐 이제 이런 것도 좀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까지는 지금 알 필요는 없고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진폭이 커서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는 자 이런 형태의 진동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1, -1, 1, -1 이렇게 같은 진폭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진동도 있는 것이고 자, 요 노란색 그래프처럼 점점점 어딘가로 향해 가까이 가는 요런 진동도 있다. 근데 요런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수렴한다고 부른다 이거죠. 이해가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개념부터 하나씩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